네, 안녕하세요. 비렛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경험치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다시 사냥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만년설원에서 지금 불도 잡은 상태고요. 그 다음 길드펫도 소환한 상태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블루와 레드를 넣고 2층으로 갑니다. 2층에 들어가시면 워프를 바로 타고 공인핸드 3층 3층에서 좌측으로 가시면은 워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워프를 가시면은 4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4층으로 가볼게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될 텐데 다행히 사람이 없네요. 자, 오늘 해볼 사냥은 회펀 13, 회펀 13, 불부 15, 세랑 14 비교 영상입니다. 시간은 각각 10분씩 사냥을 할 거고요. 10분씩 과연 얼마나 사냥이 되는지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은 400만 시작입니다. 여기 다른 분이 계셨네요. 다른 데로 가볼게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가줍니다. 여기도 다른 분이 계시네요.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도 다른 분이 계시고 지금 이벤트 중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네요. 여기는 완전히 싸움이 났어요. 사냥터가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피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이 22시 18분이거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딱 11시가 되면은 제가 이 영상이 비교가 끝나겠네요. 10분씩 4개의 무기이기 때문에 피퍼는 사냥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은 웬만하면은 즉사가 뜰 겁니다. 그리고 이 중립 사냥터가 좀 몹이 적은 편이에요. 평화랑 전투지역보다는 몹이 적어서 생각보다 경험치가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가 지금 프리미엄 쿠폰도 아닌데다가 오메가 에그머니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느리다고 볼 수 있죠. 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귓을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사냥을 끝나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귀순 없애면 안 되겠네요.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고 1분에 지금 40만 개 정도 했네요. 10분이면은 400만 개 정도 되겠네요.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지금 킹셋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이 매우 낮습니다. 방금 습관적으로 회펀을 쓸 뻔했어요. 이 중간에 모여있는 몬스터를 보고. 이 핀펀의 단점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사냥이 잘 안된다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야 핀펀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핀펀도 어느정도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갇히게 되면은 불부를 써서 나와야 돼요. 지금 단순 영상 비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핀펀만 써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핀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피마만 만들어도 정말 엄청난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피마만 쓰고 다녔어요. 사냥에서도. 이 날아가는 속도나 공격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피마로 다 녹아내렸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해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는 게 피마랑 세마였거든요. 사냥하면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죠. 지금은 피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피마가 너무 많이 약해졌고 몬스터도 너무 많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피펀은 13 이하로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12 갖고 계신 분들은 13을 만들려고 작업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거를 사냥용으로 쓰진 않습니다. 혹시나 뭐 추억에 잠겨서 오랜만에 피마가 쓰고 싶은데 하시면은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약합니다. 요즘 추세와는 맞지 않는 무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역할을 했을 때가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 그쯤이거든요. 그때는 프리미엄 자체가 없었어요. 스킬 무기도 없었고 오로지 글러브, 떵침, 그리고 전용 무기 이렇게 세 가지만 썼었어요. 전용 무기라고 하면은 벤쭈는 부메랑, 귀여미는 주사, 얼룩이는 회오리 요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무기들만 써서 사냥했었어요. 그리고 글러브 하면은 지금 피라미드 펀칭처럼 양쪽으로 글러브가 나가는데 이 글러브가 두 개가 나가는 거를 한 몬스터한테 맞추는 스킬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이 글러브를 사용하면은 양쪽으로 글러브가 한 개씩 나갑니다. 딱 한 개씩. 딱 두 대를 때릴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마리 몬스터한테 맞추기가 어렵죠.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이렇게 몬스터한테 다가가서 뺑그르르 돌면서 글러브를 썼어요. 기억하시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대를 맞추는 그런 스킬을 갖는 게 약하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글러브에 별이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
뭐 초풍신이나 선풍신 부메랑처럼 별이 5개까지 붙어있는 글러브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최강 무기였어요. 별 5개짜리 바이올렛 글러브. 그거는 거의 뭐 넘사벽이죠. 그때는 장비도 황금 방패까지 나온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블린 세트를 살 때 고블린 지팡이 하나가 2,000만 패 받은 시절이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고블린 세트가 1억이었어요. 다 살려면. 진짜 비싸죠. 능력치도 별로 안 좋은데. 그때는 막 불떡마을에서 사람들끼리 프로펠러 세트 팔고 바이킹 세트 팔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진짜 초창기 아파. 그래서 유니크 아이템도 구경하기조차 힘든 시절이었어요. 진짜 랭커 분들만 사용하시는 그런 아이템. 요거 피펀을 18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10시 30분까지 얘는 2분만 더 사냥을 줄게요.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피펀만 특별하게 2분 더 사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다 같이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PC방에 가면은 진짜 초등학생들이 다 약하던 시절이었어요. 집에서는 그때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았었을 시기거든요. PC방 가면은 거의 약하는 친구들이 반 이상 있었고,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끼리는 약하 진짜 많이 했죠. 초창기에 같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벨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마법의 원두 아시죠? 그 레벨 40일 퀘스트인가 20일 퀘스트인가 그때 필요한 건데 피떡마을을 이미 다 갈 수 있는 야피라면은 마법의 원두를 만들어서 파는 게 진짜 장사 중에 최고로 잘 되는 장사였어요. 그때 당시 마법의 원두 하나가 10만 팹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팹이 막 엄청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귀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물가도 낮은 편이었고. 막 사냥하다가 장비 아이템 나오면은 진짜 좋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이거 F5번 누르면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팝니다 하면서 사람들 막 소리치고 메이플처럼 그렇게 해서 막 장사했었어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요거 삽니다 하고 진짜 물물 교환도 하고 진짜 잠수하면은 요거 눌러놓고 잠수했어요. 나 잠수하고 있다고 표시하면서. 요즘에 이거 쓰는 분 잘 없죠. 지금 딱 10분을 했거든요. 18분에 시작해서 지금 28분인데 첫 시작이 440만 개였는데 지금 680만 개 240만 개 했네요. 10분 동안. 생각보다 좀 적네요. 제가 속도가 느린 걸 수도 있고 컨트롤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2분을 더 주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나중에는 개수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메모장에 적어놔야 되겠어요. 자, 처음 시작은 440만 개.
그리고 지금 사냥터가 중립이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전투 지역이었으면은 좀 많이 올랐을 텐데 그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자, 12분 끝났습니다. 720만 개에서 멈출게요. 자, 다음 바로 회펀으로 갑니다. 720만 개 시작이에요. 확실히 시원시원하네요. 그리고 이 숙련형 스킬 무기를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일 처음 프리미엄이 나왔을 때 스킬 무기라는 것도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킬 무기가 다 강화형이 아니고 숙련형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이랑, 그리고 스트레이트 펀치, 팥뿌리 화살, 그리고 떵침류랑 망치류인데, 망치류가 뭐 시작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대부분 베이랑을 제일 먼저 시작을 많이 했어요. 부메랑이 타격수도 많고 사거리도 넓어서 사냥에 용이했거든요. 그래서 베이랑을 처음에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퍼처럼 숙련을 해서 강화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베이랑 1, 2, 3, 4, 5, 6인가 7까지 올리면은 그 다음 부메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부메랑이 아마 리콜 부메랑이었던 것 같아요. 리콜 부메랑이 나오면 리콜 부메랑을 또 6, 7까지 올려주면 세이버랑이라는 무기가 나옵니다. 세이버랑으로 사냥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 정말 대박이었었어요. 세이버랑을 돌리니까 몬스터들이 그냥 녹아내리기 시작해. 그리고 공격 속도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회펀처럼 이렇게 사냥 효율이 너무 좋은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이버랑 정말 사냥터에서 다 쓰고 다녔어요. 세이버랑을 6 찍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조이랑인가 분신 부메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이랑은 제 기억에서 크게 없는데 분신 부메랑은 정말 좋은 부메랑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세이버랑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가 불떡마을에 갔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불몬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이버랑이 최고죠. 세이버랑으로 막 휩쓸고 다니다가 만년설원에 가게 됐을 때는 이게 세이버랑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서린 몬스터가 정말 센 거 기억하시죠? 그 눈덩이 막 던졌을 때 몇 개만 맞으면 저희 막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이버랑으로 다가가서 서린을 잡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을 한 게 분신 부메랑입니다. 그 서린의 집에 정확하게 꽂혀 들어가서 그 부메랑을 촥 펼치는, 분신 부메랑을 만드는 그 분신 부메랑이 사냥 효율 1등이었어요. 만년설원에서. 그래서 오히려 후반에 갈수록 분신 부메랑의 값어치가 훨씬 높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스트라이브라는 무기예요. 아시나요? 그 지렁이처럼 황금색 동그란 에너지볼 같은 게 막 여러 개 나가는 건데, 그것도 거의 만년설원을 결명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고 타격수도 많고. 그래서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캐쉬템으로 나왔어요.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로지 야피넷에서 구입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라이브였어요.
일명 스브라고 하죠. 팡팡 펀치도 나왔을 때 이거는 완전 장난감용. 그래서 결장에서 사람들 막 안마해준다고 그거 쓰고 있었는데 막 고래분들이 팡팡 펀치 쓰면은 진짜 아프잖아요. 안마가 거의 경락 마사지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막 장난치면서 놀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요즘에는 결장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진짜 결장에서 노는 게 얍카의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결장에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그거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된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사를 키려면 무조건 별장에서 켰는데 지금은 거의 별장 장터에서만 장사를 다 올리고 있죠. 그래서 결투장에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모습 그리워서 결장 가보시는 분들은 텅 빈 결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옛날 거 얘기해보면 흑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흑기사를 솔플로 하죠. 불부메랑에다가 뭐 피라미드 펀치 13 쓰고 막 이러니까 흑기사를 혼자서 막 때려잡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흑기사는 혼자서 못 잡았어요. 고렘 유저분들이 같이 파티 맺어서 최소 3명이 가가지고 막 같이 잡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진짜 보스몹 잡기 위해서 파티 구해서 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고렙 유저분들 모아서 같이 흑기 잡으러 가요 이러면서 그땐 흑기사도 몰아주는 게 아니고 파티를 유지한 채로 흑기사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성비 유니크 얘기하면서 타이어는 킹카의 정갈 이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적 있죠. 킹카의 정갈이 지금은 거의 현금으로 따지면 6, 7만원? 네, 현금이 그래요. 킹카의 정갈이라는 아이템이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아니 그거 그냥 영웅만 돼도 공짜로 주는 아이템을 왜 그렇게 비싸게 판다는 거지? 그쵸?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은 영웅이 돼도 킹카의 정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활 얍카가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패치됐어요. 그래서 영웅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영웅의 망토가 전부입니다. 회피력 26 올려주는 이 영웅의 망토가 끝이에요. 예전처럼 킹카의 정갈은 얻을 수 없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영웅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킹카의 정갈과 영웅의 망토 두 가지는 진짜 영웅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쉽지만 이제 그만큼 유니크 타이어가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거를 또 생각해보면은 장단점은 있겠죠. 사실 킹카의 정갈이 있기 때문에 유니크 타이어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굳이 공짜로 유니크 타이어를 주는데 타이어를 왜 사? 이런 느낌이죠. 자, 벌써 회펀도 10분이 다 돼갑니다.
이게 피펀이 2분을 더 준 게 굉장히 크네요. 시간을 10분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2분이라는 시간이 거의 20%를 더 추가한 거라서 차이가 클 수 있어서 비교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자, 이제 40분이 됐습니다. 깃발은 960에서 멈추고요. 다음은 불부메랑으로 갑니다. 가장 빠르다고 여겨지는 불부메랑이죠. 저 불부메랑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워낙 고가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저는 불부 13으로 먼저 사용을 했었어요. 15까지는 차마 구매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3으로 사용하다가 그때 당시는 15에 매물도 많이 없었던 시절이라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 막 보존의 돌 쓰고 막 이러면서 근데 다른 분들은 정말 강화를 몇 번 해도 안 되는 걸 저는 한 3번인가 4번 만에 성공한 것 같아요. 15까지. 상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불부 10으로 지금 레벨 121까지 키웠었어요. 지금은 불부메랑 15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강화하는데 확률이 장담을 못하고요. 그 비용을 드릴 바에는 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불부메랑은 사신 인형이 굉장히 잘 떠요. 방금 잘 뜬다 했는데 너무 안 뜨네요. 친구야, 좀 뜨는 걸 보여줄래? 불부의 능력치를 극대화하려면 몬스터들이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흩어져 있네요. 그리고 얍칸에는 결혼 시스템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결혼 시스템은 아직도 있어요. 결혼하면은 좋은 게 뭔지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혼한 사람끼리 서로 한테 갈 수 있는 워프 아이템을 줍니다. 순간이동 능력이 생겨요. 결혼한 사람한테 가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게 아마 맵 제한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결혼했던 거라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사냥터에 가 있거나 자주 가는 곳에 가 있으면은 다른 한 사람이 그 워프 아이템을 사용해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정말 좋아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 때문에 결혼하는 야피분도 많았습니다. 이동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불부메랑은 제가 사냥 효율이 1등이라고 계속 설명드렸는데, 이러면 다른 무기랑 별반 차이가 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집중해서 사냥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불부메랑의 명예는 지켜줘야겠죠. 자, 지금 불부메랑으로 6분 정도 사냥을 했거든요. 반 이상 했는데 좀 더 집중해서 효율이 좋다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사냥해 볼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냥의 컨트롤이 좋지 않아요. 제가 막 속 연랩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느긋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아이고, 완전 미스가 났네. 보면 이 사신몬이랑 비홀더가 생각보다 이 직사가 잘 안 떠요. 떠버렸네. 이거 지금 아까부터 보시면 거의 깡뒤로 잡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사신 인형을 생각하시면 안 되시는 게 옛날에 사신 인형은 확률이 정말 높았어요. 옛날에 피마랑 세마로 사냥하던 시절에 사신 인형으로 끼고 돌리면은 스킬 한두 번에 무조건 애들이 즉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쓰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스킬을 썼으면 다음 몬스터한테 갑니다. 거의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로 잘 안 죽어요. 그게 부활약화가 이제 사신 인형을 패치를 하면서 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여기 적혀있는 수치는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3이 2%고 2가 0.8, 1이 0.2거든요. 근데 이 수치보다 높게 잡혔던 거예요.
적용되기가. 그래서 너무 즉사가 발동이 잘 됐던 거고, 이제는 정말 3%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50분 됐습니다. 깃발은 1170에서 멈출게요. 다음 무기 빠르게 바꿔서. 이 무기 뭔지 기억하시나요? 늘 그렇게 많이 쓰던 세이버랑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쓰니까 지금 어색해서 약간 적응이 안 되긴 한데, 이렇게 쓰는 거네요. 좋네.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세이버랑 쓰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즉사가 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즉사가 많이 안 뜹니다. 너무 완전 체감이 되죠 지금. 옛날에 세마를 돌리면서 즉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세마 뭐 2바퀴 돌아가기 전에 웬만하면 다 죽어요. 지금 뜨는 게 참 거의 보기 힘들죠. 세마로 지금 깡디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세이버랑이 기존에 알고 계신 것보다 저거 왜 저렇게 많이 돌아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세이랑 14입니다 13부터 세이버랑이 2바퀴가 아니고 3바퀴가 돌아갑니다. 세이버랑이 3바퀴가 돌아간다는 거 정말 획기적이죠. 그래서 3번째 바퀴 때는 다시 쿨타임이 돌아서 첫 번째 바퀴랑 겹치다 보니까 한 바퀴에 10대를 때리는 이 스킬이 발생해요. 지금도 보시면 사냥이 꽤 느린 편이 아니에요 세이버랑이.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다. 1티어였던 무기가 아직도 꿀리지 않네요. 여기에 사신 인형만 조금 더 받쳐줬더라면 아직도 1티어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불부메랑은 깡딜로도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부활 약할 때는 죽으면은 깃발을 떨어뜨렸던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죽게 되면은 경험치를 잃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깃발이 10,0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깃발이 이제 잃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거죠. 죽은 거에 대한. 근데 그게 잃으면 끝인데 문제는 이게 땅바닥으로 깃발들이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던 불못마왕 잡았을 때 깃발들이 쫙 펼쳐졌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깃발들이 내 시체 위주로 이제 주위로 해서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깃발을 주스면은 내가 잃었던 그 경험치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냥터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전부 다 같은 레벨대였기 때문에 다 같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거든요. 사냥터가 거의 빈자리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죽으면은 바로 사람들이 깃발 먹으려고 정신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본인이 잡던 몬스터 다 때려치우고. 그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내가 죽었던 자리로 되돌아가 보면 이미 깃발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운 좋게 아무도 안 먹었으면 그 깃발은 그대로 있어서 다시 깃발을 되돌려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잘 없죠. 그리고 그 깃발이 이제 나중에는 고렙 유저분들은 깃발 개수가 거의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되다 보니까 죽으면은 떨어지는 개수가 엄청나게 막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깃발절이 생기기 시작해요. 레벨이 낮은 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깃발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악용되기 시작한 게 이제 깃발 거래인데 그게 뭐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막혔어요. 죽어도 깃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경험치를 잃지도 않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죽어도 경험치를 잃지 않으니까 그게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냥에 대한 이 긴장감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사냥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죠. 예전에는 죽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하면서 사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냥하면서 죽을 일은 아예 없으니까요. 자, 이제 9분입니다. 세이버 사냥도 1분이 남았네요. 마지막 1분 집중해서 사냥해보도록 하죠. 지금 사냥터를 반반 쓰시자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자리에 대한 반반 개념이 잘 없어서
일단 좀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랑도 10분이 끝났네요. 요것만 잡을게요. 자, 1368로 멈추겠습니다. 136으로 멈출게요. 1360. 보시면은 시작을 440으로 시작을 했어요. 피펀이 720, 회펀이 960, 불부가 1170, 세랑이 1360이네요.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피펀으로 했을 때 280만 개를 했고요. 그 다음 회펀이죠. 그 다음 회펀을 했을 때 160만 개인가요? 그렇네요. 굉장히 적어졌네요. 그 다음 불부로 넘어갔습니다. 불부로 넘어갔을 때 210만이고요. 그 다음 세이버랑으로 넘어가니까 190만. 피펀이 280만, 회펀이 160만, 불부가 210만, 그 다음 세랑이 150만. 이렇게 되네요. 근데 피펀이 20%를 깎아야 돼요. 저게 지금 12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80만에서 20%만 하면은 220만 개네요. 그래도 피펀이 가장 높네요. 제가 시작 깃발 개수를 잘못 적었나요? 오히려 지금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평균화를 낼 수는 없지만 피펀이 가장 효율이 좋았고요.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 불부가 좋았고, 그 다음 세랑, 그 다음 회펀 순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을 10분씩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조금 제대로 된 사냥을 위해서 전투 지역을 한번 가볼게요. 여긴 안 되겠네요. 싸움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바로 불부입니다. 얘 왜 그런지 알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뭉쳐있을 때 불부메랑의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그러질 않다 보니까 불부메랑의 효과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뭉쳐있는 상황에서 불부메랑을 쓰면은 많이 녹아내리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야 됐는데, 아까 사냥터에서는 몹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네요. 이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잡는 상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불부가 조금 낮게 나온 편에 속하고, 아까처럼 띄엄띄엄 몬스터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효율이 좋은 피펀이 가장 좋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피펀보다는 불부가 엄청 효율이 좋아요. 근데 전부 자리가 있어서 사냥을 할 곳이 없네요. 네, 중립 말고는 갈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면은 1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투나 평화 지역에서 사냥을 했으면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네요. 아무래도 오늘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좀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 1층에 왔습니다. 옛날처럼 세이버랑으로 더 추억을 돋구기 위해서 세마로 해볼게요. 조금 이제 진짜 세이버랑 같죠? 이런 피에로들도 진짜 즉사로 죽던 시절. 해모몬도 진짜 이렇게 잡았어요. 오히려 세이버랑 14보다 세이버랑 마스터가 세이버랑 10짜리죠. 세마가 더 손에 잘 익네요. 세이버 14는 뭔가 이렇게 연속기 쓰는 게 약간 어색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메랑이 한 번에 촥 퍼지는 이 소리. 이게 피펀의 타격감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도 아직 세이버랑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냥은 끝났으니까 이 세이버랑 보여드리면서 세이버랑에 대해 차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사가 너무 안 뜨네요. 저 친구는 바로 뜨는데. 자, 세이버랑 10 몸주를 돌려 공격한다. 공격력이 57에서 105 입니다. 한 바퀴 돌아가고요. 두 바퀴 돌아가고. 항상 저희가 알던 그 세이버랑이죠. 그럼 이제 세이버랑 14. 공격력이 87에 167. 거의 30에서 60 그만큼 올랐어요. 거기다 크리티컬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스킬을 쓰지 않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근데 이 스킬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을 때 또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0개의 부메랑이 지금 돌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10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는. 그러면 이 세이버랑도 사실은 타격수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효율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워낙 불부메랑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잘 되죠, 사냥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약간 놀랬던 게 그래도 불부메랑과 회오리 펀치가 가격면이나 요즘에 사용량에 비해 보면은 세이버랑은 진짜 옛날 무기라고 느껴질 만큼 안 쓰잖아요.
그래서 깃발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날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이제 세이버랑으로는 사냥을 안 해봤거든요. 공늪 4층에서. 근데 아까 막상 해보니까 불부메랑과 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불부메랑이 10% 앞서고 있어요. 10%가 크긴 크죠. 아무래도 불부메랑 이제 세이버랑으로 10시간 동안 사냥할 거면 불부로는 9시간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막 거의 1시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셈인데, 그래도 이 옛날 무기치고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불부메랑은 15강이고요. 세이버랑은 14강입니다. (15강) 되면은 크리티컬도 더 높고요. 공격력도 더 높기 때문에 아까처럼 깡들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와도 지금 14보다는 아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세이버랑 15와 불부 15는 뭐 거의 사냥 속도가 10%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아까처럼 이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평균을 냈다는 점과 몬스터가 많지 않은 중립 사냥터에서 사냥을 했다는 점이 좀 변수를 크게 작용시키는 경우는 생길 거예요. 뭐 그래도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세이버랑도 지금은 나쁜 무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쓸만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냥을 해보고 나니까 앞으로 불부메랑도 쓰다가 세이버랑도 이제 같이 쓸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지금만 봐도 정말 빠르네요. 옛날에 세이버랑을 보는 것 같아요. 이때 딱 직사 한번 떠주고, 그렇죠. 방금은 깡딜이었지만 재밌네요. 확실히 세이버랑 사냥이 재밌어요. 정말 강력합니다. 재밌어서 너무 집중해버렸네요. 자, 오늘 사냥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뭐 10분 간격으로 짧게 찍는다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단순 비교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성을 다해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